백세 시대 백세코인 백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가 펼쳐지게 될까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 44,0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원화로는 6천만 원을 다시 회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또 알트코인 시장도 좀 따끈따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뉴스처럼 크리스마스 연말 랠리가 시작됐을까요? 뉴욕 증시 상승에 따라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이어졌다라고 표현한 이 뉴스 내용은 그렇게 시장 상황에 맞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증시의 상황과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에 디커플링의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는 횡보를 보였고 하락을 할 때는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에서는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나빴을 때, 고용지표가 나빠지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비농업 일자리가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기 어렵죠. 인플레이션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가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비농업 일자리 19만 9천 개가 증가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미국 증시는 올랐고 그리고 국채금리는 상승을 했어요. 자, 주식시장에 사실 호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지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코인 정보방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서로 반비례거든요. 반비례인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와 달러 지수와 같이 보게 되면 반비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지수가 내려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럼 달러 지수가 오르겠죠. 그럼 비트코인은 정체를 보이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 패턴이 지속적이냐 지속적이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달러 지수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알려드리냐면 코인 정보방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급등코인 정보, 실시간 속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7416-15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코인에 대한 분석도 해드리니까요. 코인명과 매수 가격만 알려주시면 코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정보방에서는 이와 같이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등코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택스를 최근에 71%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코인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010-7416-15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스택스 70% 수익, 스택스 같은 급등코인 정보를 알차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010-7416-15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는데 주식시장은 올랐어요.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또 나스닥의 최근의 흐름은 나스닥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하락할 때 상승하는 패턴이었습니다. 나스닥이 일봉 상황에서 가파르게 올랐을 때 정체를 보이다가 하락을 할 때 비트코인이 상승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주식시장은 속고 속이는 전쟁터와 같은 곳인데요. 과연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까요? 자,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 바로 월봉 상황에서 전고점을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피보나치를 통해서 자주 언급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코로나 사태 때 저점을 형성한 나스닥 지수가 어디서 저점을 잡았냐면 61.8%, 0.618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피보나치는 수열인데요. 수열 값인데 저항과 지지 라인을 알려주죠. 0.618, 또 0.50, 0.382, 0.236 이런 자리들 시값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0.618에서 지지를 받고 0.236에서 지금 저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저항이 되었고 눌렸다가 다시 또 저항 포인트에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냐? 바로 전고점을 반드시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후행스팬입니다. 후행스팬은 26개 캔들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후행 스팬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코로나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할 때 후행 스팬이 바로 캔들 아래로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캔들 아래에 있어요. 월봉 상황에서 이 캔들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캔들에서 부딪혔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했을 때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캔들 아래에 빠졌습니다. 다시 또 상승, 캔들에 부딪혔어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후행 스팬, 이 후행 스팬의 모습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12월 1월 달에 이 약한 거리를 뚫고 가게 되면 이제 신고점을 향해서 가겠죠.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산타 랠리와 더불어서 연발 연초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건데, 정확하게 방향성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캔들에 또 부딪힌 거거든요. 여기서 꺾어버리면, 월봉 상황에서 꺾으면 캔들 아래에 계속 갇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꺾였을 때 이 캔들을 못 넘고 캔들 아래에서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시장은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반드시 전고점인 14446포인트를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가는 403에서 마쳤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43포인트를 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53.8%예요. 53.8%인데요. 55%를 터치했었죠. 55%를 넘어서면은 비트코인은 독주 체제를 갖추게 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등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 알트코인도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이너 알트코인은 12%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자, 12%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 알트코인에 또 활기를 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마이너 알트코인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죠. 선별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그걸 어디서 잡아줍니까? 바로 코인 정보방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알트코인들의 활기가 나타났을 때 급등코인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바로 여기서 010-7416-1530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바로 코인 정보방, 여기서 급등코인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코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고요. 뉴스보다 더 빠른 속보 소식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010-7416-1530의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제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가 되면서 콜 옵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결제 약정이 주로 콜옵션 결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강세 베팅을 하면서 콜옵션 결제를 늦추고 있는 거죠.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미결제 약정을 가지고 이 고래들은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콜옵션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결제를 안 하고 있어요. 더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이 상승이 지속될 것이냐, 만약에 꺾여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콜옵션들이 또 청산이 될 수도 있어요. 강제로 청산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현재는 콜 쪽에 미결제 약정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제 약정, 결제를 안 한다는 것이죠.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낙관을 하시면 안 돼요. 콜옵션 인기가 높아요.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몸을 좀 사려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향후 2개월 동안에는 이럴 때 비트코인에 주춤하면서 알트코인의 급등장이 펼쳐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는 조정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2개월 동안은 알트코인의 급등장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현재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이 언제냐? 내년이에요. 내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되는 실질적인 현황은 내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저가에 잡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면 되죠. 장기적으로 홀딩 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사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내년에 역대 최고가 경신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냐. 그러나 조정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견디기 쉬울까요? 역대 최고가 경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나 단기간에 조정이 주어지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상황에서 지금 옆으로 또 개걸음을 하고 있어요. 최근 11월 달에 급등했다가 횡보했던 거 보이시죠? 그러면 똑같은 패턴이 나올까요? 똑같이 횡보하면서 또 상승하고 횡보하면서 상승하고 계단식 상승이 나올까요? 일봉 상황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현재 이평선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항을 뚫어버려서 위쪽으로 더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딱 설정을 해버리면 매물대의 자리가 나와요. 매물대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바로 이렇게
구름층으로 표시가 돼요. 1차 매물대 돌파, 2차 매물대는 다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제 3차 매물대가 하나 남아있어요. 여기입니다. 3차 매물대가 남아있어요. 이 3차 매물대, 뾰족 튀어나와 있죠. 이것을 뾰족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저것은 과거에 거래가 되었던 흔적인데 이 뾰족이 형성된 것은 윗꼬리를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주봉에서 윗꼬리 달았던 저 자리, 저 자리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서 주봉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급격하게 올랐다가 확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균화된 가격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평균화된 가격. 그래서 비트코인 주봉에서 봤을 때 가장 강한 저항에 거의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1차, 2차 매물대를 뚫었는데 이제 3차 관문이 남아있어요. 왜 저기가 저항인가? 궁금증이 생기시죠? 저게 이제 매물대인데요. 주식시장에서 바로 이런 자리가 매물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의 종목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ITCN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ITCN 주봉인데 왜 윗꼬리를 달았나? 1차 관문 넘었죠. 여기 1차 관문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관문 넘었어요. 그러나 여기 3차 관문이 있어요. 여기 네 번째 저항, 바로 이 3차 관문이 뾰족으로 튀어나온 자리 있죠. 바로 그 자리를 맞고 지금 윗꼬리를 단 거예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 위쪽으로 치고 갔다가 급격하게 빠졌던 그 자리가 이렇게 뾰족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윗꼬리 달고 밀렸죠. ITCN만 그런 게 아니라 자, B2N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B2N. B2N이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 바로 여기 이제 뾰족인데 뾰족 자리가 바로 이렇게 윗꼬리 달았던 자리가 뾰족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렇게 윗꼬리 다는 지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저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S에너지가 주봉에서 보면 여기 1차 관문은 넘었어요. 근데 2차 관문이 이 뾰족 자리를 넘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저항인지 아시겠죠?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다를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제 의견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보는 전망이 틀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던 종목들처럼 세 종목들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주봉에서 주의해야 할 바로 그 뾰족이라는 저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현재의 전망, 현재의 자리를 보여드렸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적인 강세장을 얘기하고 있고 산타 랠리를 얘기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계속 펼쳐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 자산은 오르내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물론 1월달에는 현물 ETF도 기다리는데 4월달에는 반감기가 있어요. 그런 호재성 상황에서 상승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시장에서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심할 자리는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00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자리를 사셨다면 계속 홀딩 하셔도 돼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앞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비트코인 대응법이 궁금하시면 비트코인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가든 가장 높은 저항 목표가 궁금하시면 비트코인 2024 목표가 이렇게 문자 주세요. 비트코인 2024 목표가 그러면 2024년도에 가는 목표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단기 대응,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은 비트코인 단기 대응이라고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비트코인 단기 대응,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은 단기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고 그냥 2024년도 나는 내년도에 가는 목표가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2024 목표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다 안내 드릴 겁니다. 각각 다르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면 단기 대응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드릴 거니까 1차적으로 비트코인 단기 대응 궁금하시면 비트코인 단기 대응 문자 주시고 내년도 2024년도 가는 목표가 저는 얼마 갈지 다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024 목표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다 안내 드릴 겁니다. 010-7416-2630입니다. 010-7416-2630에 단기 대응 궁금하신 분은 비트코인 단기 대응 그리고 비트코인 2024 목표가 궁금하시면 비트코인 2024 목표가 이렇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인 정보방에서 급등코인 실시간 정보를 드리니까요. 자, 급등코인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7416-2630에 숫자 1번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